오늘 우리 K 증시는 어제 미강한 약에 이어서 오늘은 미약 한약으로다가 이게 무슨 보약 이름이 아니라 미국이 약해서 우리도 약한 거다. 이게 미약 한약이고 어제는 미국은 강했는데 우리가 약했다 해서 미강 한약. 결국 이틀 동안의 반응이 엇갈렸지만 결론은 무조건 한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후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전부 차익 실현으로 이제 매도세를 퍼부어버리는 바람에 나스닥 선물이 주저앉으면서 우리 K 증시는 아니 뭐 나스닥 올라갈 때는 같이 못 오르다가 차익 실현으로 반락할 때는 왜 또 같이 끌려 들어가냐고. 하여간 개장부터 그 모양이었는데 그러다 아까 오후 들어서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일본 니케이가 갑자기 반등 치고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또 발렸고 코스닥은 요즘 계속 홍콩 항생지수하고 동조화인데 여기 항생지수가 아까 거기는 점심시간 1시간 휴장이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개장하자마자 오후장에서 급락 나오면서 코스닥이 여기 또 동조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형제가 오늘 또 나란히 손잡고 나락을 가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 그래서 막 또 무지성 매수가 몰렸었던 엔캠하고 제주반도체 이런 데가 또 그 대탈출성 대량 매도세로 몸살을 앓으면서 하여간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는 어제에 이어서 완전히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대신 어제 중국 왕서방한테 뒷방 맞아가지고 심란했던 현대차, 기아는 오늘 보란듯이 정말 회심의 반등을 연출했던 건 다행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여기에서 보다 정확하게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전 차종에 걸쳐서 축소를 하긴 하는데 주로 중국에서 만드는 LFP 배터리 사용 차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추가로 30%를 더 깎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현대차 기아에서 만드는 전기차 중에서 가격대가 좀 높고 거기에 따른 마진도 높은 고급 전기 차종의 반사 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로 오늘 해석이 되면서 현대차 기아가 그야말로 회심의 반등. 기아는 무려 하루 만에 5%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41조짜리가 5% 올라갔다고? 런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K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드디어 FOMC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명색이 1년에 딱 8번 오는 A급 태풍인데 마침내 내일 새벽 4시에 상륙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는 셈이죠. 물론 이번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9.9%지만 이제 3월 FOMC나 5월 FOMC에서 그것도 5월이래야 봤자 바로 5월 1일인데 이때 연준이 진짜로 금리를 내리려면 이번 FOMC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리가 없고요. 어떻게든지 그 막 티를 못 내서 안달인 그런 식으로다가 뭐라도 미리 이제 대비할 그런 찬스를 주는 게 지금까지 연준 통화 정책의 어떤 신중함의 그런 스탠스였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빅테크들의 성적이 어땠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수정 EPS, 우리말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예상치 2달러 78센트를 뛰어넘은 실제로는 2달러 93센트 나와가지고 실적 호조. 특히 이번에 관심이 모아졌었던 지능형 클라우드 이쪽에서 매출 258억 8천만 달러를 뽑아내가지고 역시 예상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여기도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예상치 1달러 59센트를 넘어선 1달러 64센트 나왔고요. 여기 알파벳은 작년 그 구글 광고 디비전에서 대규모 감원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광고 쪽 매출이 약간 우려가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655억 2천만 달러 나와서 예상치 658억 달러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했지만 역시 클라우드 쪽에서 여기도 매출이 예상치를 앞에 8자였는데 이걸 9자로 뛰어넘으면서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AMD, Advanced Micro Devices는 엔비디아와 지금 이제 쌍두마차로 미국의 AI 칩 분야를 이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인공지능 그 AI 칩 수요 때문에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는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매출 61억 8천만 달러. 이게 이제 예상치가 앞에 5자였는데 이것도 6자로 그냥 아예 앞자리를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77센트 나와가지고 역시 67센트 전망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욕 증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오늘 3개가 오늘 새벽 실적 호조를 기록했는데 마침 셋 다 이제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나같이 다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그런 차익 실현 매도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번 왕창 먹고 난 종목은 사람들이 거기 절대 못 떠납니다.
그다음 이제 또 의외인 거는 스타벅스가 4분기 실적 그 매출하고 주당 순위 그리고 영업 마진율 전부 다 예상치에 미달한 실적 부진이 명확한데 여기는 또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그 부회장님이 좋아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올 2024년 최신판으로다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00개를 발표했는데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1위는 애플, 그 다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요거 뉴욕 증시 시총순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위가 구글, 4위가 아마존, 그리고 다음 5위가 바로 우리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기분이 업되려고 하는 찰나에 보니까 7위에 틱톡이 떡하니 올라왔네요. 아니,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정지까지 먹은 틱톡이 우리 삼성전자 바로 밑에 치고 올라왔다니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벤츠가 17위, 테슬라가 그 밑에 18위, 그 다음에 토요타 21위, 포르쉐 33위, 그리고 우리 현대차는 41위. 그래도 다행히 미국 포드나 뭐 독일 폭스바겐보다는 우리 현대차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을 더 보면 오라클 19위, 엔비디아 30위, 대만 TSMC가 78위, 그리고 LG가 83위고 그 밑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85위, 인텔이 89위, 그리고 중국 CATL이 98위로 100등 안에 올해 첫 진입. 비록 턱걸이지만 하여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나 LNF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배터리 신도분들은 그 배터리 아저씨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워런 버핏한테 보내자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아니 워런 버핏이 이 사람이 요즘에 완전 일봉으로 꽂혀가지고 일본 상사주들 미친 듯이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정보를 왜 못 얻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2차전지라는 걸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개발한 데가 일본 파나소닉인데 거기서 밥만 먹고 배터리만 연구하는 박사급 연구원만 수십 명인데 정보가 필요하면 거기서 받지. 배터리 아저씨 책을 왜 보냐고. 그 워런 버핏 나이 90 넘어서 지금 눈도 침침한데 왜 그 책을 그것도 영어 번역판 또 어떻게 해서 보내려고. 그리고 지난 12월 1일에 에코프로 BM 43조 수주 계약 공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절대로 이거 보고 흥분해서는 안 된다. 잘 뜯어보면은 5년간 43조 8,676억 1,552만 4,480원 이거 연간으로 하면은 8조 수준이고 영업이익률 최대로 잡는다고 해서 7% 쳐줘도 연간 5천억 영업이익 플러스 보태는 건데 그때 당시 에코프로 시총 27조에 비하면은 절대로 이게 호재라고 막 좋다고 추가 매수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도 싸다고 막 장기로 보면 된다고 그럴 재료가 아니라고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너 같은 심사가 꼬인 놈들은 절대로 돈을 못 번다고 욕하면서 두고 보자고 막 그랬던 분들 지금 다 뭐 하십니까? 그때 주가 급등 나오면서 32만 7천 원까지 에코프로 BM이 갔었는데 오늘 21만 원이야. 불과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꼬라박은 거야. 자,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누구나 틀릴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열심히 살려고 그래서 시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도 많은 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은요, 결국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전부 적대시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결국 그런 분노 에너지가 이게 부메랑으로 나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에코프로도 그래. 150만 원까지 갈 때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고, 회사가 내재 가치를 인정받은 거고, 떨어질 때는 또 공매도 탓이야? 차라리 올라갈 때도 공매도 포지션 털리면서 그 덕분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 여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댓글에 그 배터리 신도분들이 글 써놓은 거 보면은 뭐 말투나 어휘 같은 거 딱 맞춤법하고 띄어쓰기만 봐도 뭐 평생 성공만 하고 살아온 분들 같지도 않던데 이쯤에서라도 빨리 인정을 하고 좀 새 출발하세요. 그래야 사람의 발전이 있죠. 일단 집에 있는 뭐 배터리 레벨 어쩌고 뭐 주린이가 알고 싶은 뭐 원분리 원리의 뭐 부자 되기 습관 먼달 책방에서 추천한 뭐 금융 문맹 뭔지라 그런 온갖 냄비 받침부터 당장 당근마켓에 갖다 파세요. 자, 어쨌든 앞에 오늘 새벽 그 빅테크들 실적 대부분 예상 상회로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고 전해드렸고요. 이제 미국 어제 장중에 나온 컨퍼런스 보드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4.8까지 진짜 점프를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 전이었던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과 제니 델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일 반길 만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꺾이면서 소비 심리는 더 의기양양해지는 이런 최상의 조합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연준이 결정할 명분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게 또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걱정거리인데, 일단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월가 대형 금융사들의 실적은 양호했던 반면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완전히 이제 온도차가 거의 냉탕과 온탕 수준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게 그 작년 5월 달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이런 데 파산할 당시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긴급 자금을 수혈해 줬는데, 이게 이제 또 뭐든지 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요걸 받은 지역 그 중소형 은행들한테 그 미국 FDI 측에서 수수료하고 이자를 갖다 물렸고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지역 은행들도 이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금 금리를 상당히 올려가지고 고금리 이자를 주는 예금을 막 그 수신 받은 게 이게 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실적까지 지금 막 험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3월이든 5월이든 아니면 6월이든 하여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이 중소 지역 은행들 유동성 문제가 또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또 약간 자해공갈단 내지는 막 가스라이팅 반 협박 반 간청 반 이렇게 연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걸로 또 호시탐탐 막 어필을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미국 대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택배 물류 대장주 UPS가 직원 12,000명을 감원한다고, 그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배송량, 매출, 영업이익 세 가지 모두 감소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난 코로나 때 비하면은 뭐 온라인 쇼핑이나 비대면 거래 같은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이런데 이제 그 택배 수요가 몰렸다가 작년에는 그 완전히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그 운송업종 실적이 주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마침 오늘 페이팔, 요거 이제 우리 K증시로 치면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온라인 결제 기업인데, 여기도 또 전체 직원 그 9%에 해당하는 2,500명 감원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팔은 CEO가 직접 사내 공고를 통해서 이번 감원으로 올해 신규 채용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대신 이런 구조조정은 올해 안으로 전부 마무리를 짓겠다, 올해 안 끌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해당자들은 이번 주말까지 이메일로 통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급등을 했는데, 과연 이런 엇갈리는 여러 지표들하고 기업 소식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또 거기다가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IMF의 미국 GDP 올해 전망치가 기존 1.5%에서 이번에 2.1%로 비교적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가 또 됐단 말이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논리가 맞는 건가. 연준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네 글자를 줄이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불확실성.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꺼리는 바로 그 불확실성이다 이거죠.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FMC에서도 이런 그 엇갈리는 여러 지표들을 보는 심기가 좀 편치는 않을 겁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연준이 심기가 안 편해야 금리나 조기에 서두른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노스웨스턴 뮤추얼 측에서는 현재 뉴욕 증시 센티먼트의 조합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입니다. 대신에 금리 인하는 빨라질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그 한자성 모순이 그거잖아요. 이 창은 너무나 날카롭고 견고해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너무나 튼튼하고 잘 만들어져서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걸로 이거 찔러보라고, 이 모순이잖아. 지금 이런 두 가지를 안고 있는 게 뉴욕 증시 센티먼트의 그 조합인데,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와 투자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공격적 금리 인하를 과연 이게 상상할 수 있겠냐,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럼 이제 페드와치에 보면은 일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절반 밑으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쭉 지금 수평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신 5월만큼은 반드시 금리 인하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되려면 앞으로 3개월 내에 경기가 빠르게 추락을 해버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멀쩡할 수 있겠냐,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참, 그나저나 지난주에 실손보험, 생명보험 다 해약해서 그 돈으로 에코프로 추가 매수, 저가 매수 들어간다고 했던 분, 누가 안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2월 7일 에코프로 그룹주 전부 실적 발표인데
진짜 앞으로 일주일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심지어 그 2월 7일 바로 다음 날부터 설 연휴인데 이번에 실적 완전히 개판 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주가 또 나락가면 그 설 연휴 동안 진짜 가족들 얼굴 어떻게 쳐다볼 것이며 차례상 앞에서 조상 뵐 낯이 없어가지고 또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일단 좀 희망적인 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머징 마켓 올해 전망에서 왜 이머징에 우리를 넣는지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 목표치를 2,8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대상 국가들 중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큰 걸로 골드만삭스가 우리 코스피를 딱 찍었고요. 만약에 코스피 2,850이면은 8만 전자는 무조건 확실하고요. 뭐 대신에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면 코스닥은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죠. 참 K증시는 신기한 게 로봇, 인공지능, AI,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사실 다 교집합이 있는 산업군인데 뉴욕 증시처럼 동반 상승, 동반 하락 이렇게 추세가 동행을 해야 원래 맞거든요. 아 진짜로 전기차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 반도체도 로봇 없으면 못 만들고 2차 전지 소재나 그런 데로 다 반도체가 설비에 필수인데 이 중에서 하나가 가면은 오히려 나머지는 떨어지고 특히 2차 전지는 완전히 혼자 그 널뛰기에 널 반대편에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렇게 롱숏으로 막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개인들 증시 대기 자금도 매수 여력도 지금 점점 시들어가는데 어떻게 코스피랑 코스닥이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코스닥 799로 800선 또 깨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게 없어요. 자, 외국계 리포트. 다음 모간 스탠리는 아시아 주식 투자 전략 차원에서 일본 목표 주가 지수는 상향, 중국은 하향.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또 줄이면은 1,4중팔. 일본 주식은 사고 중국 주식은 팔아라 이거죠. 자, 다음 UBS가 K증시에 대해서 상반기에 매수 의견, 하반기에 보수적 접근. 이런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상저하고가 맞지 않나. 그걸 떨주몰팔로 하면은 상반기에 매수, 하반기 약간 보수적 접근. 이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 K증시 매수 추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BGF 리테일, 셀트리온, 유진테크, 현대중공업,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카카오뱅크, LG이노텍,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원익머티리얼즈까지가 UBS의 K증시 매수콜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맥쿼리는 4분기 실적이 자사 예상치를 살짝 미달한 데 대해서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현대차 투자 의견 중립으로 그리고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딱 오늘 마침 증시에서 반응이 그랬죠. 형보다 나은 동생이라고. 반면에 UBS는 올 2024년 현대차가 건설적인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어서 현대차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3만 원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HSBC는 KEV 즉 한국 전기차 업종 분석 보고서에서 최선호주로 LG에너지솔루션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그 다음에 삼성 SDI의 경우는 목표가는 조금 내렸지만 대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 LG화학도 투자 의견 매수. 다음 SKI테크놀로지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다음 이 HSBC에서는 하이트 진로에 대해 작년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맥주 소주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게 올해 이제 영업이익 증가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기대가 있다고. 그래서 하이트 진로 목표가를 기존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그다음 이제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JP 모간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이미 확보된 선주문 물량하고 또 최근 SK 하이닉스랑 ASML 실적만 봐도 삼성전자 실적 기대치를 올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12개월 목표가 9만 원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2월의 첫 거래일인 목요일. 자, 이제 1월 달은 그만 좀 있고 좀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요. 2월에는 이제 우리 설 연휴도 있지만 중국도 춘절 연휴가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잡혀 있고요. 이번에 제발 한국 관광 좀 많이 와가지고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현질 좀 막 하고 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 CES 2024에 이어서 이번 2월에 또 빅 IT 이벤트 하나가 바로 MWC, 이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게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그 동시 통역 갖춘 이어폰부터 해서 하여튼 애플을 완전히 쪼개버릴 그런 온 디바이스를 먼저 치고 나왔는데 여기서
MWC에서 우리 K가전이 인공지능 쪽에서는 넘사벽이다, 이렇게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2월 1일 내일 정부가 과학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 현장 방문 행사를 계획하는 동시에 거대 과학 및 디지털 필수 기반 분야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이게 있는데 이거 요즘 뭐 나오는 사이버 윤리, 뭐 사이버 치안, 가상현실, 미성년자 보호 관련해서 이게 다 증시에서는 사이버 보안 테마입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 정부 보도자료가 소형 모듈 원전 SMR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눈앞에, 요게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 증시 테마죠. 다음 내일 보도자료 또 하나가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 요것도 있고, 다음 내일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지원을 발표하는데, 참 요즘 집집마다 애들이 다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내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마인드로 계속 지내다가 사회에 막상 진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이런 성향이 갑자기 바뀌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든 하여튼 다 우울증, 조현병 이런 거 전부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주고 케어해주는 게 수순이라고 봐요. 왜냐면 잘못해서 한번 사고 터지면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에 따른 어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소재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정신과 치료제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이쪽 테마가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환경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올해 첫 세미나를 개회하고, 또 경제지표는 2023년 연간 및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월요일 한주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2차전지 화재 예방장치 만드는 이닉스가 상장하는데요. 이 소식을 에코프로 주주들이 싫어합니다. 또 내일 IBKS 스펙 24호도 역시 상장하고, 그리고 내일 그 날씨 플랫폼 K웨더가 이틀간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아니, 이런 어플도 상장하나요? 그냥 스마트폰에 보면 날씨는 기본 그 위젯으로 다 깔려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리고 또 내일 증시 일정 하나가 카카오 헬스케어가 파스타라는 당뇨병 관리 솔루션을 출시하는 날인데, 참 이거 또 잘 되면 곧바로 물적 분할 때리려고 그래서 상장 들어갈 거고, 그렇다고 잘 안 되면 또 카카오 본주에 또 데미지가 갈 거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작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DLENC가 내일 4분기 실적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일 밤 미국에서는 1월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실적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테슬라가 지난주 첫 테이프 끊었고 오늘 새벽에 3개 나왔고, 그럼 나머지 이제 3개가 내일 다 실적 발표인데, 그게 바로 애플, 메타, 아마존, 여기다가 또 정유사 쉘, 다음 다국적 제약사 머크랑 사노피, 그리고 지멘스 헬시니어즈 역시 내일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1월 한 달 내내 정말 몸도 마음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2월의 첫날 좀 희망적인 뉴스를 다시 들고 찾아뵐 수 있기를 지금 기원합니다. 하여간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오로지 웃음만 팔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도 나는 그 헬륨 가스라이팅, 이것도 웃음으로 승화될 만한 그런 가스라이팅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